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저께 MBC 스트레이트 보셨나요? 전 지금 금방 봤는데, 네, 정말 대단합니다. 이 하나고가 이 대한민국 고등학교 입시에 거의 진짜 그 부패의 결정판인 것 같아요. MB 시절에 만들어졌죠. 이 우선 이제 동아일보 사장 딸이 이제 부정 입학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그 외에 부모를 알 수 없는, 당연히 MB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자녀들이겠죠. 그 자녀들의 최소 3시험 동안 한 90명 정도 하는 애들이 알 수 없게 학교가 그 추가 점수를 줘서 합격한 사례들이 쫙 나와요.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구 보관하는 교사들을 학교에서 얼마큼 괴롭혀서 이제 밀어내는지, 그 다음에 이 학교가 얼마나 이제 이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지, 그 김승유 이사장과 교장, 그리고 그 학폭이라든가 이런 걸 방관하는 교사들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명 그 핵인사, MB의 왕수석, MB의 왕수석 누구죠? 이동관이죠. 이동관 아들이 학폭의 가해자인데 1년 내내 그 동급생을 진짜 심하게 괴롭혀요. 막 300번씩 막 머리를 찢고 그 폭력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. 근데 이 친구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 학폭이 그 규정이 개정돼서 그 학교 폭력 피해자는 그 가해 사실이 학교 생활부에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이 되기는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학가요.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도록 학교 배려를 해준 거죠. 그래서 진짜 이 엄청난 비리들이 나오는데 이 완전히 MB 정부의 이 부패의 결정판이에요. 근데 문제는 그게 2015년에 이제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처벌해 달라라고서는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싹 다 무혐의 처리했다는 거예요. 단 한 번의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이나 불러서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, 특히 김승희나 이런 사람들. 저희 우리나라에서 조중동이나 이 자한당 의원들 보면 사학재벌도 많잖아요. 난 이런 애들이 조국이나 조국달 붙들고서는 입시 비리네 이러면서 몇 달을 붙들고 마녀사냥을 한 걸 보면 진짜 얘네는 사람이 아니에요. 특히 이명박근혜 때부터는 특히 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그 입시 전형 같은 거 살짝살짝 만들어서 자기들 자식들이나 그 자식들만이 지원할 수 있는 스펙 이렇게 딱 올려놓고서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그 돈으로 거래하고 권력으로 특혜로 주고받으면서 입학시키고 저기 취업시킨 거는 이루 셀 수도 없을걸요? 예. 네. 그게 지금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 엄청날 거예요, 여러분. 그 평범한 사람들은 전부 무한 경쟁이 늘어놓고 사실은 얘네들은 자기 인력상크를 엄청나게 강화했거든. 그래서 금수저가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. 예, 이제 국회는 마비 상태고 풀릴 기미가 없죠. 지금 513조 예산안은 입도 못 대고 지금 시한을 넘겼거든요. 지금 우리나라가 예산 시한 넘긴 게 지금 5년째예요.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사고로 떠나보낸 아이들 협상카드로 만들어서 부모 절교하게 하면 안 된다. 민생법안 빨리 처리해달라.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안 좀 빨리 처리해달라. 경기 부양해야 되니까. 듣지도 않죠? 네, 저는 이 예산과 경제 관련된 시민단체들 좀 나서가지고 제발 규탄 성명 좀 했으면 좋겠어. 자한당.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하니? 네. 어저께 얘네들이 언론하고 이 검찰이 진짜 사악한 언론 플레이를 했죠. 윤석열에게 미안하다. 네, 그 예전에 그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원 그 분이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문제는 유서를 9장을 남겼는데 그 9장 중에 윤석열에게 미안하다? 이 한마디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를 전혀 모르는데 그 말만 딱 들어서는 마치 이분이 뭔가 비리를 다 쌓아안고 뒤집어 쓰고 혼자 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딱 흘렸단 말이에요. 왜? 검찰이 강압수사로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언론과 검찰이 같이 나서준 거예요. 이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결국은 제 생각엔 경찰이 이걸 참다 못해서 일부러 공개한 것 같아. 윤석열한테 남긴 건 딱 세 문장이에요. 죄송하다. 가족들을 배려를 부탁한다. 건강하시라. 그리고 자기 친구, 가족 이렇게 따따따따 나눠가지고 이분이 유서를 남긴 거예요. 전혀 언론에 나왔던 맥락과는 전혀 다른 거지. 이 말 속에는 가족들을 배려한다는 말이 훨씬 더 많잖아요.
그러니까 이분이 그 별건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타인에게 공개되면, 가족들에게 공개되면 안 되는 그 본인 개인의 사적인 뭐 어떤 은밀한 부분이었던지, 비리였던지, 그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가족들 앞에서는 그 명예를 지키고 싶어서 가족들을 배려한다고 나온 거잖아. 가족들 건드리지 말고 가족들한테 내가 공개하지 말라고. 왜? 조국 가족이 완전히 그 마녀사냥 당하는 거 봤잖아요. 온 가족의 것들이 다 털리면서. 이분은 검찰의 속성을 아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 수모를 참으면서, 수욕을 참으면서 재판까지 끌고 갈 자신은 없었던 거죠. 그분에게 남아있는 거는 그 선택밖에 없었던 거예요.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검찰에 협력하거나. 네, 진짜 어저께 진짜 홀딱 깨는 일이 일어났어요. 검찰이 지금 그 백수사관이 남긴 그 핸드폰, 그 다음 유류품을 전부 압수수색을 가지고 그 서초경찰서를 한마디로 털었어. 습격해가지고 털어갔어요. 어제 오후에. 그러니까 경찰에선 난리가 난 거지. 왜냐면 일반적인 사망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한 다음에 검찰에 넘기는데 장례를 치르기 딱 시작하자마자 윤석열은 장례식장에 가고 검찰은 대대적으로 서초경찰서로 가서 턴 거야. 뭐 하자는 거지?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. 이거 절도라고. 같이 그러면은 동시에 포렌식 하자고. 근데 검찰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요. 제 생각에는. 왜? 경찰이 봐서는 안 되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, 밝혀지면 안 되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대놓고 나선 거라고 봐요. 일단에 많은 이제 구설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. 검찰이 이렇게까지 할 때는. 첫째, 검찰이 무리한 수사에 압박을 느껴서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아니냐. 그 다음에 두 번째, 그 무리한 수사 속에는 그 개인, 이번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그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들춰가지고 별건 수사를 압박한 거 아니냐. 네.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도 나왔어요. 그 사람이, 그 수사관이 작년에 울산에 내려갔던 거는 고래고기가 검찰하고 경찰 사이에 워낙 갈등이 깊어지니까 그거 상황을 파악하러 내려갔던 거다. 김기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. 그리고 심지어 같이 내려갔던 수사관의 그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하면서 우리가 왜 고래고기 이거 해야 되냐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. 그분은 김기현 씨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지. 네. 청와대에서도 이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라고 얘기했어요. 왜냐,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검찰이 별건 수사를 가지고 이 수사관을 압박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진짜 요즘에 언론한테도 자한당이야 그런다 쳐요. 네, 저는 진짜 언론한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. 진짜 이건 윤비어 청가를 부르고 있죠. 어떻게 JTBC 손석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이 감찰반원의 유서와 휴대폰을 확보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. 확보했다. 이건 정말 철저히 검찰 입장이잖아. 게다가 그 다음 문자가 웃겨요. 얼핏 보기에 따라서는 검찰과 경찰이 유류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으로 보인다. 야, 이거 양비론이잖아. 야, 언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.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비판이 없어요. 지금 이렇게 이례적으로 그 살인사건도 아니고 혼자 이게 자기가 목숨을 끊었다라는 게 국가수의 그 부검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고 그냥 그 법대로 절차대로 처리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검찰이 싹 뺏어가지고 기습적으로 이 증거물을 뺏어간 거거든. 근데 문제는 검찰이 이 사람 죽음에 관련이 있고 검찰이 가해자일 수 있고 범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란 말이지. 근데 어떻게 언론이 이걸 이대로 검찰 입장에서 받아 쓰냐고요. 19세기 말에 들어서 그냥 그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나오면서 2000년간 신이 지배했던 유럽은 완전 정신적 카오스 상태로 빠지게 돼요. 근데 이제 정말 이제는 신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이 되면서 정말 이 학자들이나 작가들이나 이런 예술가들이 정말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한 그 정말 창작 활동에 몰입을 합니다.
그러면서 정말 그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적인 그 다양한 문해사조들이 출발하고 학문들이 진짜 꽃을 피우고 번성을 해요. 근데 한편에서 이 파시즘과 극단주의와 극우주의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왜? 기존의 질서, 그 신의 중심의 사회, 이 기존의 질서에 이미 적응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야. 패 죽여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.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갑니다. 파리가 독일에 6개월 만에 점령당했다라는 게 진짜 그 슬픈 일이지만은 그때 그 상황의 현실이거든요. 그리고 그 파시즘이나 그 나치즘의 그 극우 세력들의 그 선종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속아가지고 이게 진짜 그들을 지지하게 돼요. 교회와 카톨릭도 마찬가지고.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이 윤석열이나 언론이나 지금 왜 저러느냐. 기존의 질서와 체계에 이미 너무나 길들였다라는 거지. 스스로 이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서 깊거나 된 거예요. 그랬을 때 지금 보여지는 이 정부의 이 모습은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. 그러니까 조국이나 문재인 대통령,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가만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힌 거지. 한 사람은 죽음을 택한 것이고 또 한 사람도 죽음을 택한 것이고 지금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. 저는 지금 법무부는 빨리 감찰권을 동원해야 된다.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 적어도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. 왜냐? 우리가 민주공화정을 지키느냐 아니면 정말 검찰의 포갑정치와 검찰의 공화국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. 시험대에 있는 거예요. 지금 자한당이나 언론은 정말 윤비어 청가를 부르면서 마치 윤 춘장이 자기들의 구세주인 양 지금 놀고 있거든요. 이 광화문의 이 전광훈까지 포함해서. 여러분, 우리가 저들한테 절대로 굴복당하면 안 돼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. 저 사람들 타고난 두개골이 저럴 수밖에 없어요. 타고난 인성이 저럴 수밖에 없거든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, 저 사람들한테 어떠한 권력도 주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저 사람들을 법대로 처벌하는 겁니다. 그 PD수첩에서 검찰과 고래고기라는 프로가 2018년 2월 달에 있었거든요. 여러분 유튜브에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서 보세요. 네, 즐거운 하루 되세요.